그 사람이 내 손을 잡았을 때 나는 이미 알았습니다. 이게 마지막이 될 거라는 걸. 단풍잎처럼 붉게 물든 저녁 하늘 아래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손만 꼭 잡고 있었죠. 근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 내 가슴 속에선 두려움이 아니라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야 끝낼 수 있겠구나 하는. 저는 올해로 65입니다. 남편과는 40년을 함께 살았고요. 자식 둘 다 출가시키고 이제 남편이랑 둘이서만 살죠. 평범한 노년이에요. 그런데 작년 가을 제 인생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설악산 단풍 여행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1박 2일이요. 남편한테 물어봤죠. 같이 갈래? 근데 그 사람 등산 모임 다니느라 바쁘다고 혼자 다녀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엔 서운했어요. 결혼하고 단 한 번도 둘이서 여행 같은 거 가본 적 없거든요. 출발 전날 담당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남자분 한 분 더 태워가도 되겠냐고. 인원이 홀수가 돼서 방 배정이 안 된대요. 그 남자분이 혼자 참가 신청하셨는데 짝을 맞춰도 되겠냐는 거예요. 저는 네, 괜찮다고 했어요. 어차피 방만 같이 쓰는 거니까. 지금 생각하면 참 어이없죠. 복지관 앞에 도착하니까 낯선 남자분이 한 분 서 계시더라고요. 키가 크고 머리는 반백이었지만 자세가 꼿꼿했습니다. 베이지색 바람막이에 청바지, 등산화까지 깔끔했어요. 이강민 선생님이라고 서울에서 오셨대요. 버스가 출발하고 1시간쯤 지났을까요? 뒤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물 한 모금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물병을 건넸죠. 그분이 고맙다고 하시면서 창밖 풍경 참 좋네요. 혼자 보기 아까운 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괜히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누가 저한테 이런 식으로 말 거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설악산 숙소, 트윈 베드룸. 역시나 저랑 그분이 같은 방이었어요. 불편하시면 방 바꿀까요? 그분이 물으셨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오후 산책은 다 같이 움직였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데 단풍이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난간에 기대서 조용히 풍경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 옆에 그분이 섰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40년 전에도 여기 와본 적 있어요. 그때도 가을이었죠. 아내와 함께였는데 저는 깜짝 놀라서 그분을 봤어요. 아내분은 어디 계세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암이었죠.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분의 말투가 익숙했어요. 혼자 살아가는 사람의 말투. 쓸쓸하지만 의젓한. 그날 밤 새벽에 깼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그분이 창가에 서 계시더라고요. 잠옷 차림으로 창밖을 보고 계셨어요. 잠이 안 오세요? 가끔 이래요. 새벽에 깨면 잠을 다시 못 자는 날이 있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서 그분 옆으로 갔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나란히 서서 창밖을 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혼자 사는 게 힘들어요. 그걸 아무도 몰라요. 다들 시간 지나면 괜찮아진대요. 근데 안 괜찮아요. 매일 밤 이래요. 저는 그냥 손을 살짝 그분 손등에 올려놓았어요. 따뜻했어요. 그분이 저를 봤어요.
저도 그분을 봤고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저는 놓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손을 잡고 새벽까지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사 후 자유 시간이었어요. 저는 혼자 산책로를 걷고 있었는데 그분이 따라오셨어요. 우리는 같이 걸었습니다. 산책로를 따라서 단풍나무 아래를. 말은 별로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편했어요. 1시간쯤 걷다가 벤치에 앉았어요. 그분이 물어보셨어요. 남편분은 왜 같이 안 오셨어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결국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희는 그냥 각자 사는 것 같아요. 한 집에 살지만 그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해요.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누가 저를 이해한다고 말해준 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오후에 사찰 구경 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랑 그분은 숙소에 남았어요. 근데 잠이 안 왔어요. 그분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산책 한 번 더 하실래요? 우리는 숙소 뒷산으로 갔어요. 단풍나무 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죠. 걷다가 벤치에 앉았어요. 숲속 벤치였는데 앞에 작은 연못이 있었어요. 물이 고요했고 하늘이 비쳤어요. 그때 그분이 제 손을 잡았어요. 갑자기요. 괜찮으면 제 손 좀 잡아주시겠어요? 그냥 잠깐만. 저는 대답 대신 손을 꼭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근데 너무 외로웠어요. 저도 알았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 근데 손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저도요. 저도 너무 외로웠어요. 그분이 저를 봤어요. 눈빛이 젖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얼굴을 가렸어요. 어깨가 떨렸어요. 저는 그분의 등을 살짝 두드렸어요. 괜찮다고, 괜찮다고. 저녁 식사 후, 저는 혼자 숙소 앞 작은 공원에 갔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서 벤치에 앉았죠. 그때 옆에 그분이 앉았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헤어지네요. 네. 그러네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저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요. 그분이 조용히 웃으셨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그러게요. 저도 모르겠어요. 당신을 만나서 좋았어요. 정말로요. 오랜만에 사람다운 기분이 들었어요. 저도요. 그분이 일어섰어요. 내일 아침까지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이게 사랑인가? 아니면 그냥 외로움인가? 생각하면 할수록 답이 없었어요. 새벽 5시쯤 저는 일어나서 화장실에 갔어요. 나오니까 그분이 창가에 서 계셨어요. 저는 조용히 그분 옆으로 갔어요. 결론 났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밤새 생각한 끝에 답을 찾았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끝내야 해요. 왜요? 제가 남편을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요즘은 정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40년을 같이 산 사람이에요. 그 세월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선생님도 아직 아내분을 못 보내셨잖아요. 저는 그분의 대체품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분이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을 그러고 계시더니 작게 웃으셨어요. 맞아요.
당신 말이 맞아요. 저는 그분의 손을 잡았어요. 마지막으로. 선생님을 만나서 정말 좋았어요.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분이 제 손을 꼭 쥐었어요.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요. 당신 덕분에 다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손을 잡고 해 뜨는 걸 봤어요. 붉은 해가 산 너머로 올라왔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우리의 마지막 아침이었죠. 아침 식사 때 저는 밥을 잘 넘기지 못했어요. 식사 후에 잠깐 자유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혼자 숙소 뒤 단풍나무 길을 걸었어요. 어제 그분과 걸었던 그 길. 그 벤치에 앉았어요. 연못이 있던 그곳.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그분이었어요. 옆에 앉으셨어요. 그러다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단풍이 피었어요. 빨갛게 물든 단풍이. 그걸 제 손에 올려놓으셨어요. 기억해줘요. 이 가을을. 그리고 우리를. 저는 단풍잎을 꼭 쥐었어요. 잊지 않을게요. 절대로요. 그분도 미소를 지으셨어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손을 잡았어요. 꼭 잡았다가 천천히 놓았어요. 버스가 출발했어요. 설악산이 멀어지고 단풍도 멀어졌어요. 저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맞는 선택일까? 근데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어요. 대신 뭔가 후련했어요. 제가 선택했다는 게, 제가 결정했다는 게. 오랜만에 제 인생을 제가 결정한 기분이었어요. 서울복지관 앞에서 사람들이 다 내렸죠. 저는 집으로 가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버스를 기다리는데 누군가 제 옆에 섰어요. 그분이었어요. 우리는 말없이 서 있었어요. 잘 사세요. 행복하세요. 선생님도요. 꼭 행복하세요. 버스가 왔어요. 저는 버스에 올라탔고 뒤를 봤어요. 그분이 손을 흔드셨어요. 저도 손을 흔들었어요. 버스가 출발했고 그분이 점점 작아졌어요. 그리고 사라졌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저녁 때였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남편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고개도 돌리지 않고 물었어요. 왔어. 네. 밥은 먹었어. 네. 그게 다였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짐을 풀었어요. 가방에서 단풍잎이 나왔어요. 그분이 주신 그 단풍잎. 저는 그걸 책갈피로 끼워 놓았어요. 자주 읽는 시집 안에 가끔씩 책을 펼치면 그 단풍잎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기억할 거예요. 그 가을을. 그날 밤 저는 남편 옆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남편은 벌써 코를 골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답은 간단했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근데 이제는 저도 제 인생을 살 거예요. 남편 눈치 보지 않고, 애들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혼자서요. 혼자서도 괜찮으니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했어요. 남편이 일어나서 식탁에 앉았어요. 평소처럼 아무 말 없이 밥을 먹기 시작했죠. 저는 밥을 먹으면서 남편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이 사람도 늙었네요. 슬펐어요. 근데
동시에 담담했어요. 이게 인생이구나 싶었어요. 누구나 다 이렇게 사는 건 아닐까. 그래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오후에 복지관에 갔어요. 담당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여행 어떠셨어요? 네, 좋았어요. 다음 달에 부산 여행 가는데 신청하실래요?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또 마음이 흔들릴까. 근데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신청할게요. 그렇게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예전과는 조금 달랐어요. 제가 달라졌으니까. 저는 이제 알아요.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제가 아직 느낄 수 있다는 걸. 가끔 밤에 잠들기 전, 저는 그분을 생각해요. 지금 뭐 하고 계실까? 잘 지내실까? 알 수 없죠. 아마 다시는 만나지 못할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게 좋아요. 아름다운 채로 기억에 남으니까. 지난주에 시집을 폈다가 단풍잎을 다시 봤어요. 여전히 빨갛게 물들어 있었어요. 살짝 마르긴 했지만요. 저는 그걸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물었어요. 드물게도요. 요즘 웃는 일이 생겼어. 제가 웃고 있었나 봐요. 저도 모르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냥 기분이 좋아서요. 중요한 건 제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살아있다는 걸. 제가 아직 사랑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지난 가을, 저는 사랑과 이별을 동시에 경험했어요. 이틀 만에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안에 모든 게 있었어요. 설렘, 외로움, 위로, 슬픔, 그리고 결단. 저는 그분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대신 저를 선택했어요. 제 삶을, 제 품위를. 쉬운 선택은 아니었지만 옳은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후회하지 않아요.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아마 더 불행했을 거예요. 죄책감에 시달리고 들킬까봐 두려워하고. 대신 우리는 아름답게 끝냈어요. 서로를 존중하면서 품위 있게. 그게 어른의 사랑이에요. 이제 겨울이 왔어요. 단풍은 다 떨어지고 나뭇가지만 앙상하게 남았어요. 저도 그래요. 그 가을을 보내고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고 있어요. 가슴 속에는 여전히 그분이 남아있지만 그건 아픔이 아니라 따뜻한 기억이에요. 다음 주면 부산 여행을 가요. 혼자서요. 처음으로 혼자 하는 여행이에요. 기대돼요. 그분을 떠올릴까요? 아마 그럴 거예요. 바다를 보면, 석양을 보면. 근데 슬프지는 않을 거예요. 대신 미소 지을 거예요. 아름다운 기억이니까. 그리고 돌아올 거예요. 이 집으로. 남편이 있는 이곳으로. 평범한 일상으로. 그게 제 자리니까.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요. 제 인생에서. 대신 제가 행복을 만들 거예요. 작은 것들로. 아침에 마시는 커피, 창밖에 내리는 비, 복지관 친구들과의 수다. 거창한 행복은 아니에요. 근데 충분해요. 제게는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봤어요. 주름이 또 늘었더라고요. 나이가 들고 있어요. 빠르게. 근데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어요. 늙어도 저는 저니까. 여전히 생각하고, 느끼고 선택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에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오늘도 잘 살아보자. 그렇게 하루가 시작됐어요. 평범한 하루가 평범해요. 지루할 정도로 평범해요. 근데 이게 인생이에요. 대부분의 날들이 이래요. 극적이지 않아요. 근데 그 안에 작은 기쁨들이 있어요. 찾으면 보여요.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특별한 순간이 와요. 지난 가을처럼 그 순간들이 인생을 빛나게 만들어요. 저는 그 가을에 감사해요. 그분에게도 감사하고요. 저를 깨워줬어서.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줬어. 그리고 동시에 제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해줬어. 흔들리지 않고 품위 있게. 그게 진짜 선물이었어요. 사랑이 아니라 깨달음이요. 이제 봄이 오면 또 여행을 갈 거예요. 벚꽃 보러요. 혼자서요. 그리고 여름에는 바다에 갈 거예요. 그렇게 계절이 지나가고 세월이 흐르면 저도 더 늙을 거예요. 언젠가는 혼자 남겠죠. 근데 괜찮아요. 두렵지 않아요. 저는 이미 혼자이니까. 혼자 사는 법을 배웠으니까. 지난밤에 또 그분 꿈을 꿨어요. 우리가 단풍나무 아래 서 있었어요. 손을 잡고요. 행복한 꿈이었어요. 깨어나서 창밖을 봤어요. 똥이 트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어요. 창문을 열었더니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어요. 겨울 바람이요. 근데 싫지 않았어요. 상쾌했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어요.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걸로 충분했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어요. 향기가 퍼졌어요. 좋았어요. 저는 커피를 들고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을 보면서요. 해가 떠올랐어요. 천천히, 조용히, 세상을 밝히면서요. 아름다웠어요. 이런 순간들이 좋아요. 조용한 아침, 따뜻한 커피, 떠오르는 해. 거창하지 않지만 소중한 순간들. 이제는 알아요. 행복이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바로 여기, 이 순간에 있다는 걸. 그분은 어떻게 지내실까요? 알 수 없어요. 알 필요도 없고요. 그분은 그분의 인생을 살고 저는 저의 인생을 살면 돼요. 우리는 잠깐 교차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 교차점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후회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 압니다. 인생이 항상 행복할 수는 없다는 걸. 근데 불행하지도 않다는 걸. 그 중간 어딘가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가끔 빛나는 순간이 있고, 가끔 어두운 순간이 있고. 근데 대부분은 그냥 평범한 날들이에요. 그리고 그게 괜찮아요. 지금도 가끔 그 단풍잎을 꺼내봐요. 책을 펼치면 거기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마르고 색도 조금 바랬지만요. 근데 여전히 아름다워요. 그날의 기억을 담고 있으니까. 요즘 남편을 보면 생각해요. 이 사람도 한때는 누군가의 설렘이었을 거라고. 젊었을 때는 저를 사랑했을 거라고.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잊어버린 거겠죠. 서로를. 그래도 괜찮아요. 사랑이 식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제 남편이 감기에 걸렸어요. 저는 약국에 가서 약을 사왔어요. 그리고 생강차를 끓여줬죠. 남편이 고맙다고 했어요. 작은 목소리로.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사랑은 아니었어요. 근데 뭔가 따뜻한 거. 정이라고 해야 하나. 그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며칠 전 남편한테 물었어요. 다음 달 당신 생일날 제가 여행 가도 돼요? 복지관 여행이 그날이에요. 남편이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가. 당신도 당신 인생 살아야지. 그 말에 저는 놀랐어요. 남편이 그런 말을 할 줄 몰랐거든요. 어쩌면 남편도 알고 있었던 건지도 몰라요. 우리 사이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근데 그것도 괜찮다는 걸. 우리는 이렇게 늙어갈 거예요. 사랑 없는 부부로. 근데 정은 있는 부부로. 미운 정 고운 정이요. 40년을 같이 산 정.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복지관 친구들과 차를 마시다가 김 권사님이 물으셨어요. 다음 주 부산 여행 가죠? 네, 가요. 혼자 가는 거 심심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혼자도 좋아요.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들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나이 들면 혼자가 편할 때도 있다는 걸.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평온했어요. 마음이. 불행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은 그 중간 어딘가. 근데 괜찮았어요. 이게 인생이구나 받아들였어요. 완벽하지 않은, 극적이지 않은, 그냥 평범한, 근데 그 안에 작은 빛들이 있어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속으로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이 인생에.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그날 밤 창밖을 보니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첫눈이었어요. 하얀 눈송이가 하늘에서 내려와 땅에 쌓이고 있었어요. 모든 걸 덮고 있었어요. 낡은 것들을, 더러운 것들을. 저도 그래요. 묵은 것들을 덮고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단풍잎을 다시 책에 끼워 놓고 책을 덮었어요. 그리고 불을 껐어요.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았어요. 마음이 평온했어요. 오랜만에요. 후회도 없고 미련도 없고 그저 담담했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중얼거리고 다시 눈을 감았어요. 평온한 마음으로. 그것이 제 이야기예요. 가을 단풍 아래에서 시작됐다가 겨울 눈 속에서 끝난 이야기. 사랑인지 외로움인지 모를, 하지만 분명 진실했던 이야기. 저는 이제 압니다. 거창한 사랑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걸. 완벽한 행복 없이도 괜찮다는 걸. 때로는 짧은 만남 하나가, 따뜻한 손길 하나가, 이해받는 순간 하나가 남은 인생을 살아갈 힘이 된다는 걸. 그분과의 이틀은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어요. 사랑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그 순간만큼은 제가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로요. 그리고 그걸로 충분해요. 저는 오늘도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남편 밥을 차려주고 빨래를 하고 복지관에 갈 거예요. 평범한 하루를 살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알아요. 그 평범한 하루 안에도 행복이 있다는 걸. 작은 빛들이 있다는 걸. 그리고 가끔 책을 펼칠 때마다 그 단풍잎을 볼 거예요. 그때마다 미소 지을 거고요. 아름다웠던 그 가을을 떠올릴 거예요. 슬프지 않게요. 감사하는 마음으로요. 그분께 전하고 싶어요. 어디 계시든지요. 감사합니다. 저를 살게 만들어 주셨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셨어. 그리고 품위 있게 헤어질 수 있게 해주셨어. 당신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혼자서도요. 저처럼요. 이제 해가 떠올랐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저는 커피잔을 들고 창가에 서서 그 해를 바라봅니다. 따뜻해요. 햇살이. 그리고 저는 오늘도 살아갈 거예요. 평범하게, 담담하게, 하지만 제답게요. 그게 제가 선택한 삶이니까요.